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시스템이 조금 안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많이 바쁠 때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그리고 안 바쁠 때는 신경 쓰지 않는 정도, 평균적으로는 한 2시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2시간? 네. 잘 나올 때 월 매출액이나 그런 매출액 아시겠지만은 사진을 많이 찍는 달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총으로 이제 평균을 잡아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순매출로 한 200에서 300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가장 매출이 잘 나왔던 그 마지막 달 기준은 마지막 얼마 달로 정도? 제일 잘 나왔을 때는 정도. 오늘도 엄청나게 대단하신 사장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무인으로 셀프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박찬우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 저 좀 자다 일어나가지고. 배우 같은 목소리를 가지신 박찬우 사장님. 상대적으로 이제 어린 나이에 창업을 결정하시게 된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이제 26살. 죄송합니다. 이제 27이죠. 이제 27. 네. 그러면 되게 어린 나이에 창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이가 중요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좀 살짝 시기상으로 창업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4학년 때 이제 학업을 좀 열중을 하자, 좀 중심적으로 하자 했는데, 이제 제가 또 사진이 취미다 보니까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무인으로 운영하는 셀프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큰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면서 이제 취미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구상을 해서 창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게 사진 찍는 것도 뭐 전문적으로 찍는 거랑 이런 게 되게 그 분야가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취미인지 조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풍경사진 찍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인물 사진이라든지 주변 지인들의 뭐 프로필 사진, 바디 프로필 사진 같은 것도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현재 최근에는 좀 필름 사진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필름 사진 병행해서 찍고 있습니다. 이게 그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그 장비이시나요? 네, 제가 소품으로 들고 왔는데 딱 봐도 되게 비싸 보이는 이건 어떤 용도? 이것도 다 모든 용도에 쓸 수 있나요? 네, 이제 근데 좀 필름이 조금 특수한 필름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르게 찍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운영 중이신 그 무인 스튜디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비와 셀프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완벽하게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예약을 해서 예약이 들어오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안내 문자랑 안내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확인하셔서 이제 직접 조작을 해서 촬영을 진행하신 다음에 사진을 옮기는 것까지 이제 직접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강북구 수유동의 비유얼 셀프 많이 이제 예약을 해주실 것 같은데 그 스튜디오의 이용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 촬영이 40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40분 동안 이제 자유롭게 촬영을 하시고 전체 원본 사진을 가져가시는 것까지가 기본 촬영인데 그 가격은 2만 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에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구상을 했고 또 다양한 메뉴 옵션들을 좀 구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원 추가라든지 아니면 리터치를 한다든지 인화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을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이용하시는 손님마다 이제 원하는 게 다를 수도 있으니까 자유롭게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자율성을 좀 증가시킨 그런 메뉴를 구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약률 그게 호실들이 있을 거고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얼마나 지금 예약률이 되는지 사실 이거는 뭐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현재 비유어 셀프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테마가 3개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뭐 시기라던가 아니면 이용하시는 손님에 따라서 이제 이용률은 다른 편인데 보통 주말에 예약이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평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 시간대 많이 이용을 해주시는 편입니다. 그러면 비유어 셀프만의 그런 차별화 포인트가 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제목부터 이름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비유어 셀프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좀 잘 표현하고 그러자는 의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많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셀프 사진관에서 촬영을 몇 번 해봤는데 그때 주어진 시간이 약 한 15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5분은 이제 좀 촬영을 좀 이해를 하고 이제 원하는 사진을 얻기까지는 조금 부족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40분이라는 시간을 네. 주었고 또 테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유행했던 거는 이제 뭐 흑백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티커 사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말씀하신 것처럼 유행을 했었는데 그거랑은 조금 차별을 둬서 전신 사진으로 찍을 수 있게 컬러를 좀 다양한 색깔을 두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준비를 해봤고 또 지금 현재 비버 셀프 스튜디오의 이색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모노크롬 스팟이라고 원형으로 스포트라이트가 들어가는 네, 테마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다양하게 차별화 포인트를 좀 두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스튜디오가 수유동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프라인 창업 같은 경우에는 그 무인 스튜디오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위치를 어떻게 선정하게 되셨는지 아, 그리고 좀 임대료나 뭐 그런 기준점 네.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셀프 스튜디오를 창업을 하자라고 결심을 했을 때의 주 타겟층은 그때 당시 또래 여학생들이었습니다. 왜냐면 제 주변의 대학생들께서 이제 셀프 사진관에서 촬영하는 모습을 이제 뭐 SNS를 통해서 많이 봤었고 한 20대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이용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바탕으로 위치 선정을 한 곳이 수유동이었던 게 수유동 주변에 여대가 한 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넉성여대랑 성신여대 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도 포함해서 수유동이 어떻게 보면은 주거단지가 되게 많습니다.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도 많고 유동인구도 되게 많은 게 저녁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서 수유동으로 골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유동인구, 주변 대학 그리고 그 또래 분들 네, 그런 의견들을 네. 좀 수렴을 해가지고 골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정하신 그 스튜디오의 뭐 임대료나 뭐 평수 정도로 공개가 가능하신가요? 스튜디오가 조금 넓은 편입니다. 음. 네, 그래서 총 평수는 한 25평 정도 우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네. 테마가 3가지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3가지로 나누면 약 8평 정도씩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하나의 무인 스튜디오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안내 데스크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내 데스크가 들어가야 할 그 면적을 더 스튜디오를 더 넓게 촬영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인테리어를 한번 구상을 했습니다. 임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특수한 케이스인 게 매매로 진행을 해가지고 임대료랑은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상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가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고 기계식이지만 지하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어서 관리비가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래도 한 달에 그래도 좀 50 정도는 이걸 샀는데도 그래서 관리비가 좀 많이 비싼 관리비가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생각지 못한 좀 변수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무인 스튜디오의 장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럼 무인 어떤 거 창업에 되게 관심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창업자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도 뭔가 지금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사실 무인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하다 보면 무인이 훨씬 어려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보 창업가 분들한테 특히. 그렇죠. 근데 이걸 실제로 해보셨던 입장에서 무인은 뭐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시면 너무 도움될 것 같아서. 그래서 무인 스튜디오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은 인건비 절감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담이 덜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제가 운영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투자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루 일과 중에서 스튜디오 운영에 투자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왜냐면은 고객님분들께서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지 않은 한 다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개입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진짜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창업을 하고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스튜디오에 최대한 가까이 있어서 좀 문제를 돌발 문제 같은 상황 같은 경우는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장 관심 있을 만한 그런 질문들인데 일단 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투자금이라고 할까요? 이런 비용? 투자금. 예, 이거를 아무래도 그 부동산을 상가를 사셨으니까 상대적으로 컸겠지만 네. 이걸 임대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어느 정도의 투자금이 이런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비유얼셀프 2호점을 내고 싶은 분들한테 어느 정도가 필요할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해가지고 그거는 근데 이제 뭐 지역이라든지 뭐 상가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마다 진짜 천차만별인 것 같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비유얼셀프 스튜디오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아서 매매를 했고요. 스튜디오를 임대하거나 아니면 매매를 하는 비용이 거의 한 99% 정도 들 정도로 나머지 비용 같은 경우 뭐 기자재라든지 그런 장비 비용은 그렇게 크게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튜디오를 창업을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장소 선정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투자를 집중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부동산 같은 거의 비용은 사실 지역마다 크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기자재는 얼마 정도로 그러면 이렇게 추측을 하면 될까요? 일단은 비유얼셀프 스튜디오는 테마가 3개이기 때문에 한 3개 3배로 들었습니다. 3배로 들었는데 만약에 테마가 하나다 하면은 많이 들어봤자 300만 원, 200만 원 정도 안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별도 인테리어 비용이 없나요?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그 비유얼셀프 스튜디오가 원래 사무실이었는데 그걸 조금 개조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조금 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부동산에 비해서는 거의 안 드는 수준으로 사실 셀프 스튜디오라는 게 큰 인테리어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면 그냥 방에다가 카메라 설치를 한다고 보는 게 이제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법이긴 한데 네, 그래서 뭐 큰 인테리어적인 면에서는 비용이 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을 하면서도 이제 고정 지출이 있잖아요. 이 고정 지출과 그리고 사장님께서 사실상 나는 한 주에 몇 시간 정도 여기에 투자하는 것 같다. 이 두 가지가 너무 저도 너무 궁금하고. 진짜요? 네. 고정 지출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비 아까 말씀하신 그 관리비를 제외하고는 정말 없습니다. 인스타그램 홍보를 통해서 비용이 조금 발생을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많으면 한 5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사진을 인화를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우편으로 배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편 비용 그런 곳에서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대표님께서 여기에 들어가는 그 시간마저 거의 없다. 시간 그것도 사실 사장님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시스템이 조금 안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많이 바쁠 때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그리고 안 바쁠 때는 신경 쓰지 않는 정도. 그럼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2시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2시간. 그러면은 이제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 그 정도 일주일에 10시간 정도만 딱 신경 써주고 알아서. 그렇습니다. 잘 나올 때 월 매출액이나 그런 매출액? 그것도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매출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상이합니다. 시즌마다 아시겠지만은 사진을 찍는 많이 찍는 달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번 달 같은 경우가 12월이었는데 크리스마스나 이제 연말을 기념해서 방문해 주시는 분들 그런 때는 이제 예약이 되게 많았고 매출이 많았고 그런 거를 총으로 이제 평균을 잡아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순매출로 한 200에서 300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매출이 잘 나왔던 그 마지막 달 기준은 마지막 달로 제일 잘 나왔을 때는 500만 원 정도. 근데 사실상 그 영업이익률이라고 표현하죠. 거의 뭐 이게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100%에 수렴하는 그런 비즈니스인 거죠. 네, 맞습니다. 무인 스튜디오 창업이나 아니면 무인 관련 비즈니스에서 가장 힘든 점, 사실 제가 지금까지 들었을 때는 힘든 부분이 거의 없기는 했거든요. 굳이 뽑자면 아니면 이제 무인 관련 창업할 때 이거는 조금 고려를 하고 창업을 하셔라. 저 같은 경우는 좀 힘들었던 점은 처음에 한 6개월 정도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왜냐면은 무인 셀프 스튜디오라는 개념이 많지가 않았었고, 어떻게 보면은 처음 초반에 그런 걸 도입한다는 입장에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맞닥뜨리고 좀 적응하는 과정이 되게 저는 힘들었던 것 같고, 좀 이제 아쉬운 점은 고객분들이랑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부족한 게 저는 아쉽습니다. 왜냐면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얘기도 하고 혼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되게 아쉬운 그런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시고 이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나 되게 보람찼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순간을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재밌는 얘기하는 느낌이긴 한데, 제가 창업을 하고 문제가 되게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반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거의 상주하고 있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하루는 제가 이거 정도면 괜찮겠다, 놀러 가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제 주말에 예약이 있었던 상황에서 친구들이랑 이제 여행을 좀 갔다 왔습니다. 주말이 둘 다 예약이 찬 상태에서 여행을 갔다 온 거라 조금 리스크가 컸었는데, 그런 여행을 잘 갔다 온 거에서 이제 스튜디오가 좀 안정화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제일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드디어 무인화에 성공했다. 네, 그런 약간 느낌, 이런.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땐 되게 좋았어요. 현재 이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제 생각에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이런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특히 이제 좀 더 가깝게 뭐 무인 스튜디오나 무인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좀 조언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신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인 스튜디오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객분들이랑은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인이고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더라도 고객분들한테 정성을 다해야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하면 이제 무인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고객분들과 소통의 부재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 신경을 쓰셔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좀 무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던 느낀 점 같은 게 혹시 있으셨는지. 제가 조금 무인 스튜디오긴 하지만 조금 새로운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IoT라는 기술을 조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격으로 제어를 하는 겁니다. 모든 대부분의 장비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CCTV를 보여드리고, 여기 보시면 장비의 리스트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켜고 끄고를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장비를 껐다 켰다를 제가 원격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인 스튜디오에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고객분들이 해야 할 일을 조금 줄인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IoT 기술을 조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창업이랑 비슷하게 도입을 해서 한 1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연결이 끊기거나 아니면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문제가 생기면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직은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고객분들이 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랑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도 이런 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좋은 기술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표님이시자 사장님이신 창업자 박찬호님의 스토리에서 이제 인간 박찬호님의 스토리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대표님의 삶에서 가장 감사한 게 무엇인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사진 찍는 걸 좋아하셔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한테 카메라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마 사진에 관심을 가지고 사진을 찍었던 것 같은데, 그 카메라를 주신 순간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부모님께 되게 감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이 이제 삶의 마지막이라면 삶의 마지막 이제 지금 당장 하고 싶으신 게 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사진 찍으러 나간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제가 카메라 가방에 카메라를 막 숨겨놓고 출사를 나간 적이 되게 오래됐는데, 만약에 진짜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날씨가 어떻건 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다 챙겨서 사진 찍으러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대표님께서 본인 인생을 다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은 이제 자기 자신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창업을 하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조금 만나보면서 감히 느꼈던 생각은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할 수 없을 때가, 그러니까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그 순간을 되게 소중히 생각을 여기고 본인이 원하시는 거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감히 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인프로필의 이제 공통 질문인데요. 자신을 이제 색으로 표현하면 어떤 색이신지, 색깔로. 그리고 그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색깔은 하얀색인 것 같습니다. 흰색. 왜 그러냐면 비오셀프 스튜디오를 처음 들어갔을 때 보이는 벽면 색깔이 흰색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삶의 가능성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흰색 같은 경우는 어떤 색을 칠해도 이제 그 색깔이 화끈하게 드러나는 그런 색깔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백지에 노트에 이제 저희가 원하는 삶을 그려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하얀색이 저는 가장 좋은 색깔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렇게 그려나가면서 정말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젊은 청년 대표님의 딱 적합한 색이네요. 저희 박찬호 대표님의 인터뷰 잘 들어봤고요. 진짜 무인 관련된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창업을 기획하고 계신 분들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촬영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